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00만) 재외 동포들의 동향과 현지 소식을 통신원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이신 강의현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은 어버이날인데 이 몽골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우선 어버이날을 맞은 모든 한민족 부모님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몽골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어버이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엔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모자의 날이 존재합니다. 다음 달인 6월 1일이 바로 몽골 모자의 날인데요. 그렇군요. 몽골에서는 어린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행사도 크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몽골엔 정령 어버이날 개념의 기념일은 전혀 없느냐 하고 다시 굳이 물으신다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몽골에서는 공식 지정된 국가 공휴일로서 몽골의 모든 여성이 왕비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국제 여성의 날로부터 열흘 뒤인 3월 18일은 몽골에서는 몽골 남성의 날 겸 군인의 날로서 병역 의무를 마친 모든 아버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몽골 여행 최적기가 5월에서 9월 사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 몽골 봄 풍경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5월을 맞은 몽골 현지에도 봄꽃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황량한 몽골 초원에도 꽃 소식은 어김없이 전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몽골의 봄은 우리 한반도보다 한 달 반 가량 늦은 5월이나 돼야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네. 5월 초 계곡에는 잔설이 남아있긴 해도 할미꽃이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 근교의 휴양지 페레지에는 할미꽃밭이라 부를 만큼 할미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장관을 이룹니다. 이때쯤이면 몽골 초원에는 차디찬 눈밑에 움츠렸던 푸르른 풀들이 슬금슬금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봄철이 되면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히 몽골과 관련해서 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황사 때문입니다. 이 몽골 특히 이제 거기에도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이 황사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몽골에는 황사의 계절이 시작되는데요. 황사는 몽골어로는 샤른 샤라고 하는데요. 이 황사 현상이란 주로 봄철에 모래와 먼지가 상리 기류에 얹혀 지상 4에서 5km 상공까지 떠오른 뒤에 강력한 고친 기류에 의해서 편서풍을 타고 먼 지역까지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주지하다시피 몽골 현지의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황사는 주로 건조한 중국 내륙지대나 몽골 고비 사막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몽골 언론 매체에서도 황사가 서해를 넘어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뉴스를 내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의 황사 유입 여부는 황사의 발원 용량과 기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신 일기예보를 틈틈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뿐만이 아니라 몽골 동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한편 바다가 없는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풍과 함께 봄을 맞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몽골에는 남쪽 고비 사막을 통과해 북쪽으로 밀려오는 강한 남풍이 실려오는 바로 이 모래바람이 봄철의 강림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지난 3월, 4월을 지나면서 황사와의 전면전 상황을 너끈하게 견뎌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황사가 개시되는 몽골의 봄은 흙먼지 바람과 함께 오는데요. 네. 다소 온기가 느껴지는 바람이 3월부터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합니다만 몽골의 봄 날씨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흙먼지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새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다가 또 눈발이 쏟아집니다. 이 3월에는 산 위에 쌓였던 눈을 녹이는 찬바람이 따스한 온기를 품어오긴 합니다만 네. 흙먼지는 5m 앞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차기만 합니다. 어떤 날은 울란바토르시 전역이 뿌연 흙먼지에 덮여 마치 안개에 젖은 그 유럽의 성곽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날엔 시골 일부 지방에서 새끼 가축들이 바람에 날려갔다는 뉴스가 안방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봄철을 맞은 몽골의 거리 풍경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축들도 바람이 불어오면 움직임을 멈추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립니다. 올해 황사는 이제 5월 중순을 지나며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 황사는 그야말로 불청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몽골 정부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매년 봄철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황사와 산불, 여름철에는 산사태와 홍수, 네. 가을철에는 태풍과 냉해,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 피해 등 철마다 그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발생하는 황사는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화 지역에서 바다를 걸어 날아오므로 방지 대책 마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황사의 근원인 사막 지역에서 나무를 심어 황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30년간 계획으로 그린벨트 조성 사업이라는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우리나라 지자체와 민간 단체들은 몽골의 조림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삼성과 대한항공 등의 여러 단체가 사막화 방지 차원에서 나무를 심었고요. 네. 나무가 자라면서 옆에서 풀이 같이 자라고 있어 황사의 예방이나 사막화 방지 대책 측면에서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몽골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림지 관리가 지속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조림지 주변에 철조망이 없으면 가축들이 나무와 풀을 뜯어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해도 몽골 가축들을 강제로 우리에 가둬 기르라는 거는 몽골의 시골 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남한의 16배 넓이에 겨우 347만 명의 인구를 가진 몽골인들이 6천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들을 우리에 강제로 가둬 기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바야흐로 황사의 예방이나 사막화 방지 대책의 심각한 고민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정말 힘을 합쳐야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외교부와 또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심각하게 한파 피해를 입은 몽골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겨울 자연재해 저들을 겪고 있는 몽골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우리나라 정부가 20만 달러, 즉 2억 6천여만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몽골에 제공했다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최근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도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한파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몽골에 긴급구호 기금과 그리고 담요와 방수포 등 긴급구호 물자 등의 약 총
1억 원에 달하는 긴급 지원을 최근 완료했는데요. 네. 몽골은 지난 겨울 동안 약 52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심각한 한파를 겪어왔는데요. 특히 가축 폐사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생계를 가축에 의존하는 유목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그동안 비축해온 해외 긴급 구호 물자 중 담요 1000매와 방수포 480매를 몽골 적십자사에 긴급 전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이런 피해를 입은 이유가 몽골의 자연재해 조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드가 뭔가요? 어쨌든 영하 40도 정도로 내려가면은 이게 이 눈하고 섞여갖고 한파가 강력하게 옵니다. 그런 상황을 조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아주 추워서 이 동물들, 가축들이 많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시고 또 유목민들도 힘들어지고 말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또 후원을 하고 있다니까 또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명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이 몽골 지회 자문위원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 교수님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평통 사상 처음으로 2024년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컨퍼런스가 최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밀레니엄 홀에서 개최됐는데요. 네. 본 컨퍼런스 현장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행동하는 아태지역 회의라는 슬로건 아래 아태지역 회의 7개 협의회와 12개 지회 자문위원들과 내빈 등 40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아태지역 자문위원들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각 국가에 맞는 한반도 통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네. 민주평통 몽골지회 자문위원들도 베트남 하노이에 자리를 같이해 통일과 관련한 다채로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에 우리 몽골 지회 여러분들의 활약이 분명히 좋은 초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소식 오늘도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강의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김웅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